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쿨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희애 PD입니다. 자, 스마트폰 요즘 모두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왜 스마트폰인지 오늘 제대로 배워가는 시간 함께 해 보시고요. 이 스마트폰을 갖고 우리가 오늘은 PD가 되고 MC가 되고 기자가 되고 작가가 되어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쿨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첫 번째, 우리가 방송을 통한 미디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과 유튜브 영상의 차이점, 그리고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1인 미디어를 어떻게, 1인 미디어의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을 할까? 그리고 1인 미디어 유튜브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런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미디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디어라는 말 많이 요즘에 들어보실 겁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아마 언론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디어 시대, 그리고 또 뉴미디어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이 미디어도 올드와 뉴를 나누는데요. 그 전에 먼저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미디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를 미디어라고 합니다. 아,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사람과 사람을 이으려면은 어떤 부분, 어떤 매개체들이 이어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말도 하나의 미디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책 역시 미디어입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요. 그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식인들이 우리 백성분들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것들이 잡지, 그죠? 신문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죠?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었던 미디어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미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미디어 중에 가장 큰 파생을 낳는 부분은 바로 SNS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알게 될 때 예전에는 신문을 보고 안다든가 뉴스를 보고 안다든가 이런 부분이 컸지만 지금은 아마 소셜미디어 가장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가장 빨리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NS,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요즘엔 팟캐스트, 기타 등등 이런 미디어를 뉴 미디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 전에 있는 책이라든가 엽서라든가 잡지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미디어를 올드 미디어라고도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이 라디오가 조금 특별한데요. 옛날 라디오가 아니라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라디오를 우리가 영상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라디오가 이 뉴 미디어에도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팟캐스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캐나다의 유명한 그 언어학자, 그 미디어 학자가 있어요. 마셸 맥클루언이라는 그 학자가 모든 미디어에는 메시지가 담긴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미디어 안에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주제, 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책을 읽을 때도 책 안에서 과연 이 글쓴이가, 이 작가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주제,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끔씩 TV에서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영상을 볼 때도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무언가가 항상 있죠. 그게 메시지인 겁니다. 이 미디어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컨텐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컨텍스트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컨텐츠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스토리. 그리고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 내용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텍스트는 하나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책을 예제로 들자면 책 안의 내용이나 스토리, 이 하나의 텍스트가 콘텐츠가 되고요. 이 책이라는
그 도구 자체가 컨테이너가 되고 책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공간, 도서관에 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볼 수 있죠. 이런 걸 컨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입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라는 하나의 미디어 장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튜브는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영상 매체잖아요. 컨텐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미디어는 사실은 유튜브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되는 경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은 왜 제작이 되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작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몰랐어요. 근데 방송을 기획하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이 왜 제작이 되어 이게 국민분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전해지는가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방송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을 가졌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프로그램 잠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사실 올해로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대학생이 된 거죠.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2001년에 진행될 때 처음에 그 기획 의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반려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라는 하나의 기획을 갖고서 제작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때는 2001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시는 공원을 지키는 공원지기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쫓겨날 게 일수였죠.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원에 제가 봤을 땐 삼삼오오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가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대를 하나의 그 이제 문화를 바꾼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말씀드리자면 러브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KBS에서 제작했던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국제 결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 국제 결혼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적으로 언어적인 부분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이주 여성분들이라든가 그 뭐 이주 근로자분들과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형성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러브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그 상대적인 갭들을 좁혀가는 기능을 했고요. 프로그램이 사실 16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다문화 프로그램이 요즘 예전에는 엄청 많았다가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다문화라는 그 문화가 정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방송의 힘인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가 서서히 정립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방송의 시작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방송은 그 1927년에 이제 일제시대 때죠. 이제 경성방송국을 시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라디오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런 다음에 1970년대에 이제 TV가 나오면서 이제 TV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TBS라는 방송국, 그리고 이제 KBS, MBC,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공중파가 4개죠. 조만간에 이 세종으로 EBS가, 다 내년에 EBS가 이전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종편, 그리고 케이블, 엄청나게 많은 채널 속에 그 안에 프로그램 컨텐츠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방송의 역사를 얘기하니까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46년 차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이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MC를 보고 있는 송혜 그 할아버님이 지금 이제 올해로 94세인가 95세 정도 되셨는데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연을 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어필이 되기 때문에 공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통신기계였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뭐죠 김은숙 작가님의 그 뭐죠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그 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대학생 때 그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그 나왔던 PCS라는 그 스마트 그 뭐죠 조그만한 이제 그 전화기 통신 전화기를 보고서 아, 이 전화기를 통해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면 사진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하나의 친구가 아, 이렇게 우리가 큰 컴퓨터로 이게 맨날 레포트를 쓰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조그만한 컴퓨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노트처럼. 노트북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가 미디어의 환경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 미디어의 콘텐츠도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변한 미디어의 콘텐츠. 자, 그 중에 우리가 1인 미디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유튜브를 1인 미디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아프리카 TV에서 1인 미디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부분은 콘텐츠입니다. 어떤 기획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1인 미디어를 보는 가장 큰 부분들, 장르를 보자면 뭐 사실은 게임이 제일 많아요. 게임, 뭐 뷰티, 요리, 먹방,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반려동물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1인 미디어 이 콘텐츠 시장이 엄청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나도 이참에 좀 유튜브를 통해서 1인 미디어에 도전해 볼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팁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미디어. 제가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것을 제작하느냐. 이 중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중적인 콘텐츠를 활용하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장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시의성을 지닌 콘텐츠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이게 추워지는 시간이 되는데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이런 콘텐츠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가장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시의성으로 보자면 뭘까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 뭐 김장도 있을 수 있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뭐 기말고사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무언가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에 있어서 사람들과 사람들에 있어서 이 미디어는요.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를 안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공감성.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감성이 공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기획을 하면은 좀 성공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이건 예외적인 부분인데요. 혹시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희소성을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들 있죠. 내가 정말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라면은 그런 부분을 공략하기 좋고요. 제가 저번에 봤던 유튜버 크리에이터 중에 좀 독특했던 게 외국인 더슨이라는 이제 요리사가 한국의 전통주 소믈리에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전통주 소믈리에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외국 분이 그걸 하니까 상당히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대중성, 그리고 시의성, 공감성을 안고 갈 수 있는 콘텐츠를 항상 체크를 하셔서 생각날 때마다 노트에 적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1인 미디어를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있고 팟캐스트로도 전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획을 할 때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이거는 제가 이제 PD로서 방송 영상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맨 첫 번째는 재미난 부분 찾는 거. 두 번째는 이 재미 안에 그냥 웃음으로 코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닌 나만의 컨텐츠에만 활용될 수 있는 새로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안고 가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우리가 예로 좀 들자면 그 나영석 PD가 정말 대한민국의 예능의 하나의 뭐 획을 바꿔놨죠. 나영석 PD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꽃보다 할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어르신들이 예능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영석 PD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7순, 8순이 되신 어르신들이 중요한 거는 배낭여행을 하면서 던지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가는 좀 스파크,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큰 어필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 엄청난 대박을 갖고 오죠. 그 TVN이라는 케이블 채널에 있어서 20% 이상의 시청률을 갖고 왔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화가 바뀝니다. 어떤 문화가 바뀌냐면 시니어들,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여행을 갈 때 대부분 국내 여행을 많이 가세요. 많이 움직이셔도 기껏해야 제주도, 울릉도였는데 이 어르신들이 드디어 여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권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꿈이 있었던 외국, 프랑스, 에펠탑도 가보고, 미국에 어디도 가보고, 이런 꿈을 꿀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영상,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거를 효도 관광이 아닌, 이런 프로그램들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데를 배낭여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우선 멈추긴 했지만 아마 이제 코로나 부분이 좀 끝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시 여행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영상 기획을 했을 때 재미,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조금은 남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획으로 구성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를 할 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요. 요즘엔 사실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도 있고. 근데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왜 유튜브를 선택하느냐? 유튜버의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뭐 가장 좋은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실 때 처음에 무작정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콘텐츠, 대중적인 시의성을 지닌 사람들하고 공감성을 가장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서 하나의 운영 기획서를 써서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채널명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검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채널명을 제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대중적인 부분으로 하면 좋겠죠. 제가 이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 채널명을 줬냐면 뱃살 작가와 일곱 양아치. 뭐 제가 작가 겸 PD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연상작용이 확 들잖아요. 이게 백설공주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운영 목표도 정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너무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내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왜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욕심을 갖지 마시고, 항상 유튜브는 주기적으로 성실하게 제작을 해서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구독자를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을 한 4000시간 넘기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유튜브에서 사실은 이제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한테 광고도 들어가고 이제 사실 조금 내가 수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촬영 주기나 업로드 주기는 2, 3회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타겟 고객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요. 반려동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도 좋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키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들 랜섬 집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타겟을 설정해서 일상의 브이로그라는 컨셉을 통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려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들이 바라보는 반려동물의 시야가 아닌 그 반려동물 속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진 않고요. 이게 운영 하나의 기획서를 만든다는 거죠.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촬영 장비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삼각대, 뭐 마이크 조명 이런 부분은 저가로 다 활용될 수 있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오시면 다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스마트폰 어플, 키네마스터라든가 비타라든가 그리고 멸치라는 여러 가지 편집 툴이 있어요.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제가 이제 대중성, 시의성, 그리고 공감성을 많이 갖고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1인 미디어를 하는 분들의 예시를 잠깐 드릴게요. 물론 뭐 지금 뭐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유튜버들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 대전 세종 쪽에 계신 분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는 분들 중에 59초 TV라는 59초 할배 TV라고 이름을 좀 바꾸시긴 했는데요. 약간 18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인데 전 언론인 출신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뉴스라는 대전 충청 뉴스라는 컨텐츠를 갖고 가다가 사실 이 컨텐츠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과 다양한 그 리뷰 이야기로 바꾸셔서 정말 많은 임영웅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로 바뀌셨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이분은 원래 벨리 댄스로 유명하신 추민수 씨라는 분인데 지금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건강, 뷰티, 다이어트, 운동 요거를 병행한 컨텐츠를 갖고 성공을 하셨어요. 지금 약 제가 알기로는 36만, 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사실 50이 훨씬 넘으셨는데 뒤에서 보면은 20대 못지않은 몸매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뭐 잘 알고 있는 벤츠라는 친구는 뭐 먹방으로 아주 먹방 유튜버로 상당히 유명하죠. 지금은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 300만이 넘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먹방 유튜브하고 좀 남달랐던 게 많이 먹는데도 자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안고 가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공주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사시고 유튜버 사나고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지금 3D 를 갖고서 이제 활용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아마 300만이 넘는 유튜버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색다른 콘텐츠로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분은 그냥 일반 분이시기도 했는데 그 대전에서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시는 김홍택 씨라는 유튜버 크리에이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스마트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팁이 있잖아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의 좀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씩 알려주면서 인기몰이가 되셔서 지금은 한 제가 4만 정도 하지만 수익이 좀 높은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각자의 콘텐츠들을 잘 개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가장 기획 단계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려면은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유튜브에 이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저는 아까 반려동물을 이야기했잖아요. 반려동물, 그리고 뭐 동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랜선 집사,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는 것. 지금 뭐 동물 하면 생각나는 게 동물농장밖에 없는데요. 이런 큰 키워드를 부수적으로 작은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튜브 설명란에 허시태그로 남기는 거죠. 이 허시태그라는 거는 검색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검색의 기능을 가진 허시태그를 필두로 내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허시태그는 약 10개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아까 콘텐츠를 이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할까? 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유튜브는 키워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활용하실 때 주 키워드하고 부 키워드를 잘 설정해서 활용하시면은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제가 봤을 때요. 그 유튜브를 가족분들도 이제 가족의 브이로그를 담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설명을 거기 그 유튜브 본문에 넣으면 사람들한테 이해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적절한 태그 작성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조회수, 구독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처음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기가 이 매기치가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약 5분 정도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5분 내외로 처음에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동영상 제목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내 유튜브를 조금 더 활용을 높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드시면 썸네일을 많이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의 하나의 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뭐 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유튜버들이 이제 본인 채널 안에 썸네일에 뭐 큰 글씨를 써놓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썸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물론 포토샵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요. 포토샵을 활용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뭐 제가 말씀드린 비타라든가 아니면은 멸치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들이 썸네일 툴이 아주 이쁘게 나오고요. 금방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나는 포토샵을 활용하겠다 하는 분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썸네일도 간단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제작할 수 있으니까 썸네일을 어플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재생 목록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면은 그 유튜브 안에 있는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나의 유튜버를 얼마만큼 관람을 했는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재생 목록을 항상 체크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관리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가 사람들한테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요. 쌍방소통 때문에 그래요. 시청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TV 그 시청 인구가 유튜브로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물론
시대도 변하고 좀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인 이 소통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앞에서 보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콘텐츠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안고 시작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그 유튜버의 값어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이제 준비가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전혀 그 어렵지 않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가기 전에 나도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한번 돼볼까? 나만의 컨텐츠를 한번 내가 직접 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기획하시고 나의 채널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편집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유튜브, 이 스마트폰 안에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에 가시면 라이브, 생생한 라이브로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편집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콘텐츠를 뭐 시작하시는 거,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